보글보글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김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치료와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최신 연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치료법에는 비약물적인 치료, 즉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생활습관 개선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만한 지방간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체중 감량이 지방간 호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만한 지방간 환자뿐만이 아니라 마른 지방간 환자에서도 본인의 체중의 약 3에서 5% 정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지방간을 상당히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만하지 않은 지방간 환자에서도 이러한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중 감량을 너무 급격하고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도리어 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체중 감량은 가급적 서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러한 체중 감량 외에도 식생활 습관의 개선이 있겠는데요.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식이 개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중해 식이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여러 가지 야채가 풍부하다든가 또는 신선한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든가 또는 통밀, 또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이러한 지중해식 식이가 지방간 호전에 더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줄고 또 실내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지방간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 즉 신체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지방간을 호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되겠는데요. 경미한 운동량보다는 중등도 또는 약간 강도가 높은 그러한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대개 본인의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또는 70%에 도달할 정도의 운동을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최소한 3번 이상,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적어도 6주 이상 하였을 경우에 지방간에 매우 유의미한 호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에 실패하거나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 지방간 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분들, 또 유전적인 지방간을 갖고 있는 분들, 또 다양한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지방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방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오글리타존이라고 하는 이러한 당뇨 치료제는 지방간을 상당히 호전시키는 것으로 임상시험 결과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간과 당뇨가 동반되어 있는 환자에서는 메포민이라고 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제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싹센다라는 그런 주사제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많이 맞는 주사인데요. 당뇨에도 치료 효과가 있어서 현재 비만과 당뇨에 대해 허가된 약입니다. 항산화제, 토코페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타민 E를 섭취하는 경우에 지방간 호전 효과가 있으나 이 역시 장기적으로 복용 시에는 전립선암이라든가 또는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지방간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된 약제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들이 발견이 된 약제들에 대해서 최근 3상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러한 지방간 질환 환자들에 대한 더 좋은 치료제들이 속속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행하였던 그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지방간 환자들에서 고탄수화물 식이가
장내 미생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식이습관과 관련된 설문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고탄수화물 식이를 지방간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나타나서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의 그 분포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유해균의 증가로 인해서 간 내에서는 지방을 합성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해서 지방간 질환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악순환을 밟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노령층에서 60세 이상의 노령층에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과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간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고령의 환자에서 지방간 발생 위험도가 중등도인 환자들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지방간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 습관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보다는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걷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감당하기 어려우신 분들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식생활 습관인데요. 식사량 중에 특히 공깃밥에서 한두 숟가락씩 줄여서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갖게 된다거나, 청량 음료라든가 또는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복부 비만을 피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 습관을 어렵지만 차근차근 고쳐나가신다면 지방간 질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간의 건강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